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택관리기술 이가은입니다. 자,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 여러분 주거 종류와 구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주거의 종류, 우리가 주거를 흔히 거주하고 살고 막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 흔히 주거를 주택 개념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주거 종류와 여러분 구조 방식인데 여기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집을 짓는 방식은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많이 봐온 벽돌이나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주거의 종류부터 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거와 주택에서 첫 번째 주거의 정의입니다. 자, 주거라는 사람이 거주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거, 침식, 자, 자거나 먹고 사용되는 가옥 등 결론은 제가 그랬죠. 주거는 집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두 번째,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지속적인 것이야. 여러분 하루 쓰고 하루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약간 좀 더 제가 이동을 한다면 하루 쓰고 버리겠지만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귀속의 본능이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정하게 지속적이어야 돼요. 자, 설비 및 구조를 불문하고 판잡지, 천막, 토굴도 주거에 해당된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잠을 자거나 먹을 수 있는 장소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판잣집이라든지 천막.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가장 주거의 기준이 여러분 이런 굴 같은 거였죠. 동굴 같은 거. 이런 것도 주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과 관계된 삶까지 의미하는 개념. 그래서 자, 이게 주거였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이거의 주거구나라는 그 정도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주택입니다. 자, 주택은 이게 주택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 가구의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 또는 그 일부 혹은 부속 토지. 여러분 그러니까 주택이라면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여기 세대원들, 식구들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독립된다는 얘기는 그 가족들이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방, 주방은 한 개 이상 있어야 되며 그래서 방도 하나 있어야 되고 주방도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각각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된다. 자, 물리적인 구조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 그러니까 물리적인 구조라는 얘기는 그냥 어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의 종류를 보시면 자, 단독주택입니다. 자,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여러분 단독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단독주택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우리가 단독주택의 개념을 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 이렇게 쭉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택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건축법 시험령에서는 또 다른 구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그래서 자, 이런 조건들은 여러분 우리 주거복지 개론에 자세히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택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독주택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자, 건축물의 벽, 그 다음에 복도, 계단과 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같이 쓰겠다는 얘기죠. 이게 공동주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가 있는데 각각의 다른 세대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공동주택의 정의로 봅니다. 자, 그럼 공동주택의 종류로 보면 다세대주택, 자, 연립주택, 아파트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구조는 지금 우리 주택법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라고 하는 건데 자,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 개의 바닥면積, 한 개 동의 바닥면積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최소 4개층 이하. 그러니까 5개층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개층이 아니라 4개층, 4층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연립주택입니다. 얘도 4층까지는 가능한데 자,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자, 여기가 4개층, 그러니까 5개층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4층까지는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면적이 조금 크죠. 자, 660제곱미터를 기준해서 660까지는 이가 다세대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커. 이러면
연립주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파트입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최소 5개층 이상이면 우리가 아파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층수만 봐도 이거 우리가 다세 또는 연립 이거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무조건 5개층, 5층 이상이 되면 무조건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을 짓는 구조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는 없어요. 자,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가장 많이 짓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짓는 구조 방식, 짓는 방식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는 이 철근과 콘크리트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선호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튼튼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쓰는 입장보다도 짓는 입장에서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오래 가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뼈대가 여러분 골조라고 하는 겁니다. 골조를 만드는 방식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건 우리 작업자들이 이렇게 철근을 지금 배근하고 있어요. 철근을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근을 배근하고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요 벽 안에 여러분 혹시 전등 또는 스위치 있으면 다 집어넣어야 돼. 이런 빨간색 같은 거 여러분 지금 소방용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런 노란색 파이프를 다 집어넣어요. 그 안에 나중에 전선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후에 자, 철근을 어떤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철근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어버려요. 자, 콘크리트 붓는데 사실 여러분 지붕만 붙는 게 아니라 벽 안으로 좀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일정한 시간 후에 이제 우리가 쓰는데 자,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장점입니다. 여러분, 내지는 지진에 버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구조체에 비해서 지진에 잘 버티는 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내화, 불에 안 탄다는 얘기예요. 콘크리트는 불에 안 탑니다. 그 다음에 내풍, 바람에 잘 견디고 얘는 썩지 않으니까 오래 간다는 표현이 내구예요. 아주 좋아요. 자,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어떤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틀을 뭐라고 얘기하면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거푸집 때문에 그래요. 이 거푸집만 있으면 어떤 모양대도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비교적 적게 들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콘크리트는 균열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데 근데 균열 간다고 해서 그 집이 바로 무너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결론은 이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써도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바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가 풍부해. 사실 뭐 이것도 많이 고갈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가장 그래도 많은 재료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콘크리트 제품이죠. 그래서 재료가 풍부하고 구입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돈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고층건물 지하 및 여러분 얘는 수중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 속에서도 아주 잘 굳어요. 여러분 콘크리트는요 기본적으로 물속에 집어넣고 굳히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물속에 집어넣어서 굳으면 이거 다 흐물어질 텐데 안 그래요.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수경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경성이란 물 속에서 물과 만나면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수경성이에요. 대표적인 여러분 또 재료가 시멘트예요. 여러분 시멘트를 안 깐 상태에서 물속에 첨벙 집어넣고 그 다음날 건지면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결론 어차피 콘크리트는 여러분 시멘트를 비벼서 만들기 때문에 얘는 물속에서도 아주 잘 굳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다리, 교량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게 나중에 더 잘 굳는 이유가 바로 그런 성질 때문에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으면 여러분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 여러분 굉장히 자중이 여러분 자체 중량이라는 뜻이에요. 지 몸무게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겁냐면 약 2.4톤 정도가 나가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거운 편입니다. 물보다 훨씬 무거워. 자, 다음에 습식 구조이므로 시공상 외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공사 기간이 길다. 여러분 습식, 물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을 쓰는 게 이렇게 나쁜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겨울철이 문제예요. 겨울철은 여러분 콘크리트가 굳어야 되는데 이 굳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이 얼어버리니까 굳는데 못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가 딱딱이 못 굳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자, 습식 구조는 시공상 외계 영향을 많이 받고 외부 기온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공사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탓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아니면 이 온도를 높여서 맞춰주라는 조건을 걸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추우면 공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어렵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사비가 비교적 비싸지는 거죠. 아주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만큼 여러분 겨울철에 동절기 때는 놀아야 되는 거죠. 논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만큼 관리를 하려면 그 직원들이 또 상주를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 직원들 뭐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비싸집니다. 그 다음에 재료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얘는요, 가장 큰 문제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야. 재사용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지, 내가 철근 빼는 거 봤는데, 여러분 철근 빼는 건, 자, 우리나라 이름,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여러분 다 집을 부시면 그냥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폐기물로 버려야 돼요. 그런데 폐기물로 버릴 때 콘크리트와 철근을 분리해서 안 해놓으면 이거 못 버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빼내는 거지. 그 철근 엿싸 먹어봐야 여러분 돈 얼마 안 줘. 결론 재사용이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분리하는 작업 자체가 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철근은 배관과 거푸집인데, 여러분 거푸집 콘크리트 보는 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거에서는 대부분 주거용 건물은요, 사실 기둥이 없고 전부 다 벽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모든 하중을 벽체가 받아요. 벽에 힘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 아파트가 아니어도 여러분 댁은요,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다는 얘기는 그 힘을 누가 받냐면 벽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 기둥이 없는 건물을 우리가 자, 기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하중을 벽이 받도록 한다고 해서 이 아파트를 내력벽식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는 이래요. 자, 그래서 벽체 철근이 이렇게 배관을 전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자, 한쪽에 여러분 또 거푸집을 대고 또 한쪽에 여러분 거푸집을 이렇게 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철근 반대편에 지금 거푸집이 하나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철근이 배관이 다 되면 이쪽 지금 거푸집을 대요. 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또 콘크리트 부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철골인데, 뼈대를 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쇠 있죠? 이런 쇠. 이걸 여러분 뭐 H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건 상관없어요. 영문으로 빔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H형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저런 모양의 쇠라는 뜻인데 꼭 H형광 안 써도 상관없고 뭐 I형광 써도 상관없고 미음, 디귿자 형광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게 이러면 지금 철골 구조예요. 이런 형광이라고. 이 형광을 갖다가 뼈대로 쓰면 철골 구조가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철골 구조는 여러분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 또는요 주상 복합 건물. 또는요 빌딩 같은 것. 고층 건물, 빌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빌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철골로 지어져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구조를 여러분 전부 다 철골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자, 이런 건물 전부 다 지금 철골로 합니다. 자, 그러면 철골로 지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장점입니다. 재료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 다른 구조체보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즉 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건물 자중을 가볍게. 얘는요,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이게 훨씬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자중이 가볍습니다. 자체 중량. 자, 두 번째, 경관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여러분 경관은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을 경관이라고 합니다. 자, 기둥과 기둥 사이. 즉 여기와 요 사이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경관. 철근 콘크리트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굉장히 좀 좁아요. 근데 무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철골은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 여러분 지금 여기가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되는 거죠. 이 경관. 철근 콘크리트는 절대 저렇게 못 만들어요. 근데 철골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기둥이 없으니까 그만큼 내가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관이 큰 구조물이라 고층 건물에 적합합니다. 자, 두 번째, 공기가 짧아. 공기가 짧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건식이에요. 물을 쓰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 있어. 여러분, 쇠를 붙일 때 꼭 물로 붙이나요? 콘크리트는 여러분 물이 들어가서 비비하지만 얘는 물이 없어도 돼요. 뭘요? 용접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볼트나 또는요 리벳, 옛날에는 리벳 같은 것도 해줬어요. 이걸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가공이 간단하고 현장 조립이 용이하여 공기가 단축이 되는 거죠. 그만큼 단축이 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시공의 정밀도와 균질도가 높다. 자, 시공의 정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맞출 때 공장에서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걸 정확하게 지수로 가져와서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해지는 거죠. 자, 내구, 내진, 횡력이 강하다. 여러분, 횡력을 다른 말로 수평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옆에서 오는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즉, 수평력인데, 결론 이거 옆에서 와도 여러분 얘는요 살짝 이렇게 해지 이렇게 휠 수는 있어요. 휜다고 해서 얘가 못 버티는 게 아니야. 버티니까. 자, 그래도 여러분 건물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철골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단점도 있겠네요. 있죠. 자, 철골 구조는 단면에 비해 부재 길이가 길 수밖에 없겠죠. 가늘고 길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재 길이가 가늘고 길어서 자, 두께가 얇아 좌굴하기가 쉽다. 좌굴이란 표현 나옵니다. 좌굴이란 얘기는, 자, 보실래요? 이렇게 수직 서 있는 다고 해서 수직 부재인데 정확히 정 가운데서 누르면요 얘는 찌그라들 때까지는 버티는데 정 가운데가 아니야. 정 가운데가 아닌 데서 제가 눌러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휘든지 아니면 이렇게 휘든지 이렇게 휘는 상태를 여러분 좌굴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주로 좌굴 같은 경우 이렇게 기둥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기둥에서 여러분 좌굴이 발생되면 건물이 주저앉아요. 즉 무너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 철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기둥 같은데 또는 벽체에서 좌굴이 발생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철골은요 불에 약하다는 얘기야. 결론은요 철골은 녹아요. 여러분, 녹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불에 탄다는 표현과 같아요. 그래서 철골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얘는 비내화 구조입니다. 비내화라는 얘기는 여러분 내화는 불에 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비란 얘기 아니란 뜻이에요. 한문으로. 아셨죠? 그러면 내화가 아니에요. 불에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철은 기본적으로 불에 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에 탄다는 게 아니면 까맣게 꼬실려 타는 게 아니라 열에 의해서 이게 녹아서 그 형태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불에 타고 또 하나 녹슬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접 위의 접합 방식은 일체화가 어렵다. 하나로 만드니까 어려워요. 사실. 그러면 그 외 방식이 용접 외의 방식이 뭐냐? 볼트라든지 또는 리벳 이런 걸로 접합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열에 약해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비내화 구조이다. 자, 그 다음에 공사비가 자, 단가적으로 같은 단가로 봤을 때는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목구조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오랜 시절은 어떤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두 다 나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많잖아요, 나무. 자, 이 나무로 어떤 건물을 지으면 나무구조 또는 목구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 건물의 뼈대를 나무로 접합 또는 맞춤한 것을 여러분 목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구조는 그런데요. 물론 큰 건물을 그만큼 지으려면 여러분 큰 나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층용, 그다음에 소규모 건축물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궁궐 같은 게 대궁궐 이런 데는 물론 나무가 쓰긴 쓰였지만 기본적으로 그만큼 큰 나무는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때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목구조 장점 볼까요? 구조가 간단하다. 구조가 간단한 얘기는 쉽게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공이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단축돼. 여러분, 공사기간이 단축되는데 이 목구조도 기본적으로 물을 쓰지 않은 건식구조예요. 물을 쓰지 않아. 그래서 겨울에도 이거 집을 지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재료 구입이 용이하다. 요즘은 아니었나, 옛날에는 좀 그랬죠. 그래서 그렇지만 요즘도 여러분 나무를 구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건식구조물로 동절 공사가 가능하다. 그만큼 동절 공사가 가능하니까 빨리빨리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점입니다. 단점은 자, 썩기가 쉽고 내구성, 자, 썩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 썩기가 쉬워.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비내화 구조다. 여러분, 이거는 탄다고요. 불에 탄다는 표현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비내화 구조. 그 다음에 차골 발생 우려가 있다. 여러분, 이게 철골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철골에서도. 그래서 철골에서도 여러분 얘는 자, 차골 발생 우려가 있다는 표현이 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볼까요? 조적식입니다. 나무 구조를 거쳐오면서 조금 더 나무보다 더 안 타고 또 좋은 구조가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여러분 조적이에요. 조적이라는 얘기는 쌓아 올렸다는 표현인데, 그러면 조적에 쓰는 재료들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벽돌, 그다음에 블록, 이런 돌들이에요. 돌도 여러분 조적식 하나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우리 흙으로 벽돌을 만들죠. 과거에는 여러분 처음에 흙을 갖다 말려서 만들다가 이것을 불에 구워요. 불에 구우니까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단단하게 만드니까 자, 뭘로 만들었냐면 돌로 만드는 거죠. 돌은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만들기, 이 하나하나 돌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쌓아놓으면 훌륭해요. 자, 그런데 얘는 횡력과 지진력 등에 매우 취약합니다. 결론은 이 조적식은요, 지진이 오면 지진에는 어때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여러분 뉴스 보면 지진이 온 나라 보면 대부분 보면 그 건물들 보면 벽돌로 된 건물 무조건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장점 한번 갑니다. 내구, 안 썩으니까 오래 가요.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니까 내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방한, 방사라는 얘기는 겨울에 따뜻하고 방서, 여름에 시원하다는 뜻이에요. 뭐에 비해서? 목구조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외관이 장중미래하다는 얘기는 좀 멋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조미 수공이 굉장히 간단하죠.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기술 없어도 그냥 쌓는 건 쌓을 수 있잖아요. 좀 튼튼하지 않을 뿐. 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도 있네요. 단점. 자, 첫 번째. 벽체에 습기가 차기 쉽다. 이 벽돌은 비나 눈을 맞으면 물을 빨아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여러분 물을 다시 내뱉으면 좋지만 이게 안으로 내뱉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벽체에 습기가 차기가 쉬워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곰팡이도 많이 쓸죠. 자, 풍압력, 지진력 등 횡력에 약하여. 자, 얘는 횡력에 약하다는 얘기는 요거 있었죠. 즉 지진에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물에는 쓰기가 좀 곤란해요. 그다음에 벽 두께가 커집니다. 벽 두께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건물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커지면 여러분 힘을 받기 위해서 벽 두께가 커지는데, 문제는 실내 위험 문제에 감소한다는 얘기는 벽이 두꺼워지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집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바깥은 나무 땅이잖아.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만큼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균열 발생이 생기기 쉬운 게 자, 이런 조적식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자, 1강 첫 번째 강 우리 주택구조 여러 가지 구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